오늘도 두 분 아쉽게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두 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그간 고생하셨죠? 네,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항상 이렇게 시작 인사 때는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김관영 의원 어제 새 당대표 뽑았으니까 어제 전당대회 분위기 어땠어요? 전당대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전당대회 제대로 되겠냐,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출마 반대 선언도 있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당의 개혁과 미래 비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당을 살릴 것인지 우리 당원들에게 검증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예. 어제 전당대회가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였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집단 탈당, 분당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최근에 다소의 그 오만 내지 독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코드 인사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를 게을리지 않겠다. 예. 다만 민생과 국익에 관련되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두 가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은 안철수 대표 취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취임 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그래도 축하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선출되셨고 당명처럼 이제 명실상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다만 취임 일성에서부터 정부 여당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다며 지적을 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국민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포털사이트 문을 열다가 공교롭게도 두 기사가 나란히 있는 걸 봤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73.9%, 보수층 지지까지 잡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싸우겠다라고 외친 안철수 당 지지율 회복이 숙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싸우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셨지만 사실상 그 싸움의 대상이 불명확합니다. 특정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아직도 산적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아직도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의 성공보다는 국민의 성공을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성공이 있지 않나. 물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당으로서도 되돌아볼 가치입니다만은 정말 국민의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김관영 의원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요. 저희도 과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다가 한순간에 꺼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정부 여당이 해주기를 바라고 또 혹여라도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으면 부패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야당으로서 건전한 견제와 비판을 함으로써 나라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 오늘의 현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저희는 이유정 후보자가 대단히 편향적인 인사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동안 수차례 부적격한 사람 후보자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국회 소속위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든지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더더욱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 인사에도 포함이 되는 등 통상적인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정도를 넘어서 정치적 편향성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 그동안 저희가 탄핵 과정에서 볼 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네.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명을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헌법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의 과거와 관련해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가늠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유정 변호사는 아마 김관영 의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소수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위해서 그 법조의 상당 부분의 경력을 할애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가치가 동일하게 중첩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영입 인사로 거론됐다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유정 후보자를 향한 러브콜이었을 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한계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 최순실 게이트에 이런 부안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되었던 걸 생각하신다면은 예. 법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소수자 보호를 게을리했던 법원이 얼마나 보수화되었는지 그런 현실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방식의 정치부 공방은 법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양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관영 의원.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성향과 코드 인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면 이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저희는 그런 편향 인사의 우려를 극복하면서 탄핵의 결과를 달성했다라는 그런 점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 대통령 공약인 5대 인사배제 원칙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인데요. 더더욱 지금 2010년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진표 위원장이 수정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논문 표절 의혹 이재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자, 지나치게 기계적 중립을 통한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정당 편향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가치 편향적일 수밖에 없고요. 논문 표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 일부의 내용이 전체 판단에서 적합한 후보자인지 아닌지를 뒤흔들 정도의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유정 후보자의 발탁은 법조계 전체가 휘청일 만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기수문화라든지 제조 경력이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우리 사회 소수자를 위해서 애써온 이유정 후보자의 경력이 다수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의 전선에서 정말 약자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민의당이 어느 입장을 서야 되는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이재정 의원, 지금 김관영 의원이 지적한 2010년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유정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예, 관련해서는 이유정 후보자가 현재도 어쨌든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서로 그 부분이 부득이 국민들께 죄송한 부분 의혹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건 전체적 판단에 있어서 1요소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의 전체적 판단에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때로는 허물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추동해서 모든 판단을 뒤로 물리는 현재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관영 의원 당초에 5대 원칙 중 논문 표절에 대해서 이 5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러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논문 표절에 관해서도 당초에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변화된 사유를 반영해서 논문 표절에 관한 학계의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2008년 이후에
논문 표절이 됐다면 그건 문제지만 그저 이내에 일어난 것은 좀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008년 이후인데도 그냥 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 이재정 의원 한 말씀만 하시면? 예, 다시금 그 논문 표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실히 들여다보시고요. 그 표절의 관여 정도나 사실상 그 표절이 얼마나 악의적인지 정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나머지 지금 이유정 후보가 헌법재판관 자리에 응당한 자인지 아닌지 전체적 판단에 있어서 한계에 고려될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전체를 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게 김관영 의원님 변호사 시절에 사건 수임 가운데 지금 여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나 단체장의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게 있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하다 보면 이 사건 수임 의뢰가 왔을 때 여기는 맞고 이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예컨대 임명 철회를 하지 않거나 이건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단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표결 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및 인준 표결과 연동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국민의당은 지금 연동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연동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가 이유정 헌재 후보자에 대해서 이 부분엔 전체 임명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명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신다면 아마 분명히 저희 당 의원들의 심리에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지 김희수 헌재소장이라든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있어서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당론을 정해서 강제적으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으로 가기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프리보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솔직히 미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정 의원, 국민의당은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연계설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의당에서 연동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 주신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연동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세입니다. 저는 지금 이유정 변호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당이 대통령 수술 철회해야 될 정도로 부적격 인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전선에 있어서는 이유정 후보가 지지하고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해 보인 그 소수자 보호의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그 소수 보호의 의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제도적 가치와의 정면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국민의당이 최소한 민주당과의 이념적 정체성을 달리하지 않았던 그 정치적 원리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소수자 보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의해오는 정치 역정을 걸어오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입니다. 달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논문과 관련해서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내용을 사실상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연구자의 독자적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차용했다면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죠. 심사 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전제로 이렇게 거시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그런 표절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로서 지금 헌법재판관 알겠습니다. 응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정도의 치명적인 하자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내친 김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일단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분이 그동안 살아오신 역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쨌든지
약간 부정적인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법원 내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을 맡으셨는데 예. 우리법연구회라는 것 전체 법관 중에 아주 소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장으로서의 그 성향을 중심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네. 대법원장이 무려 임기 중에 6명 정도를 추가로 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법관들 대법관 이런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도 본인과 코드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법부를 결국은 행정부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통해서 대법관까지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지 김명수 후보자가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본인의 소신을 어떻게 가지고 사법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검증하겠다.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 한 말씀만 듣고 끝냅시다. 예, 자꾸 코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코드라는 것이 특정 정치 세력들의 그룹이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활용한다면 코드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동질성이라면은 이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은 저는 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서 그것도 김관영 의원님 법조인이시기도 한데요. 그렇게 편향성을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정말 제가 유감입니다. 장애인, 노동자, 여성, 약자를 위한 법을 고민해온 연구회입니다. 세력화시켜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세력을 만들어 왔던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보수판 사회 전유물로서 만 지금 법원 모든 직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 진보라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면밀하게 이 우리법 연구의 정체성을 알겠습니다.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정치 세력의 코드 그리고 그 코드 인사를 통한 장악 시도냐 아니면 우리 사회 어떤 소수자 보호의 가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양쪽의 시각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최대 현안은 바로 청문회, 그것도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관한 청문회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함께 지켜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아쉽게 전화로 연결이 됐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두 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그간 고생하셨죠? 네,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항상 이렇게 시작 인사 때는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김관영 의원 어제 새 당대표 뽑았으니까 어제 전당대회 분위기 어땠어요? 전당대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전당대회 제대로 되겠냐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출마 반대 선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당의 개혁과 미래 비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당을 살릴 것인지 우리 당원들에게 검증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전당대회가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 탈당, 분당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견제와 비판을 함으로써 나라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고 오늘의 현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당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저희는 이유정 후보자가 대단히 편향적인 인사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동안 수차례 부적격한 사람 후보자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국회 소속위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든지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고 예. 더더욱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 인사에도 포함이 되는 등 통상적인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정도를 넘어서 예. 정치적 편향성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 아하. 그동안 저희가 탄핵 과정에서 볼 때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요구가 되는지가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네.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명을 맡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 어떻게 보세요? 예, 헌법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관의 과거와 관련해서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 가늠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유정 변호사는 아마 김관영 의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소수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위해서 그 법조의 상당 부분의 경력을 할애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가치가 동일하게 중첩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영입 인사로 거론됐다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유정 후보자를 향한 러브콜이었을 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한계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 최순실 게이트에 이런 부안해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되었던 걸 생각하신다면은 예. 법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소수자 보호를 게을리했던 법원이 얼마나 보수화되었는지 그런 현실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방식의 정치 공방은 법원의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 지지율 73.9% 보수층 지지까지 잡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싸우겠다라고 외친 안철수 당 지지율 회복이 숙제라고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싸우겠다고 의지를 천명하셨지만 사실상 그 싸움의 대상이 불명확합니다. 특정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아직도 산적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아직도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정당의 성공보다는 국민의 성공을 바라보고 나갈 때 진정한 성공이 있지 않나. 물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당으로서도 되돌아볼 가치입니다만은 예. 정말 국민의당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입니다. 김관영 의원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요. 예. 저희도 과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있다가 한순간에 꺼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예.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정부 여당이 해주기를 바라고 예. 또 혹여라도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으면 부패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건강한 야당으로서 건전한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최근에 다소의 그 오만 내지 독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코드 인사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견제를 게을리지 않겠다. 예. 다만 예. 민생과 국익에 관련되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두 가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은 안철수 대표 취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취임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선 그래도 축하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선출되셨고 당명처럼 이제 명실상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다만 취임 일정에서부터 정부 여당이 독선과 오만에 빠졌다며 지적을 하셨지만 예.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국민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포털 사이트 문을 열다가 공교롭게 또 두 기사가 나란히 있는 걸 봤습니다.